앞서서 한발에서는 삼성발 관련된 호재로 했다면 이번에는 의류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의료용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식약처에서 이 의료에 대한 또 구분을 세분화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저는 궁금한 게 이 식약처의 움직임 세분화했다라는 게 국내 관련 기업들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라는 점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왜냐면은 사실 뭐 착용을 하는 그런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의료용으로 빠지는 건가 아닌가 약간 이런 좀 긴가민가한 제품들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쨌든 명확하게 좀 지정을 해줬다라는 거는 뭐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래야지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또 명확하게 또 구분이 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뭔가 식약처에서 구분을 짓기 전에는 대충 그와 연관돼서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부품단으로 연결되는 기업들까지도 이제 의료용 로봇으로 다 같이 분류가 됐는데 이게 세분화가 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기업들도 조금 더 갈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이런 수급 자체가 조금 더 쏠릴 수 있는 그런 구분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뉴스에서는 어떤 세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 이제 직접적으로 의료용으로 다이렉트로 이거 누가 봐도 명확하게 의료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진행을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지금 뭐 의료용이다, 지금 뭐 서비스용이다 이렇게 계속 막 나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뉘게 됐을 때 또 관련된 법들이 또 어떻게 바뀔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뭐 법제청 같은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저는 뭐 삼성발 기준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에서도 이제 보핏이라고 해서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연관된 기업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봇 쪽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절대적으로 실적이 잘 나온 쪽이 아니라 이런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모멘텀으로 아직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대기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의료용 쪽으로 보시는 게 좀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기에는 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 정도로 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또 의료용 착용 로봇 어떻게 보면 여기도 좀 웨어러블로도 엮여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보핏에 대한 좀 기대감 여기서 한번 다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가 봤을 때 의료용 로봇이 섹터 자체가 좀 크진 않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좀 봐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삼성 같은 데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하려고 하는 거고 향후에 이 의료용 로봇은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수술용 로봇이라든지 이제 의사들이 좀 피로도가 큰 수술들이 있거든요. 막 열 몇 시간씩 해야 되는 수술이라든지 뭐 피를 많이 흘려야 되는 뭐 그런 수술, 좀 아직 정복이 안 된 뇌과학 관련된 수술이라든지 신장결석 이런 수술 쪽에서는 의사들이 이제 여전히 피로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이제 AI 소프트웨어 로봇이 접목이 돼서 이런 수술용 로봇들이 좀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독거 노인들 이제 점점 우리나라도 노인층이 두터워지는데 이 독거 노인용 돌봄 로봇 뭐 이런 로봇도 아마 가능한 영역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자율주행 휠체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의료용 쪽으로는 특히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한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헬스케어 쪽으로 확장을 해도 좋을지가 저는 궁금한 게 의료용에서도 우리가 가정에서도 사실 자가치료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육 발달로 관련되면 그쪽으로 방향성을 좀 두어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단 먼저 쉬운 게 이제 근육의 보조 로봇인 거거든요. 그래서 팔이라든지 다리 이런 부분들이 먼저 나오고 있는 건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하나의 객체로서 로봇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노인을 완전히 돌봄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이제 로봇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이제 하나의 객체로서 로봇이 확대될 수 있는 영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이 안에서 이제 VS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재밌겠네요. 좋을 것 같습니다. 의료용 로봇을 해보니까 보니까 고영하고 큐렉소 둘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미래 컴퍼니도 이제 의료용 로봇에 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하창 본부장님 여기서 우선순위는 어디로 보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고영을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고영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뇌 수술용 의료 로봇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이게 이제 3D 프린팅, 그러니까 3D 검사 장비 쪽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 또 오랫동안 쉬어가다가 네. 이게 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과거의 역사를 좀 보시면 좀 이런 펀드나 이런 데에서도 자금이 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뇌수술 로봇 같은 경우가 이제 1월 달부터 해운대 병원에 공급이 확정이 됐고 앞으로도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대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쪽은 아무래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밀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물론 쾌력세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는 있지만 저는 어쨌든 좀 안정적인 수익성도 나올 수 있는 쪽에서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고영을 좀 토픽으로 잡아보고 있습니다. 고영 탑픽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 마무리하고요. 서비스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서비스는 특히나 협동 로봇부터 그 분야가 좋습니다.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볼까 하는데 수요 증가,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이 커지면서 이 서비스 쪽의 사업 확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음식은 사람 손맛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휴게소에서 라면, 우동도 로봇이 끓여준대요. 네, 맛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네, 사실 더 맛있기도 하죠. 네, 왜냐면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죠. 사실 이제 휴게소에서 사람들이 많을 때는 면발도 퉁퉁 불어서 나올 때가 많아요. 저도 궁금해서 한번 가서 먹어봤는데 네, 되게 뭐 꼬들꼬들하게 잘 나오고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뭐 아시겠지만 맛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배달이 굉장히 좀 흥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매출이 잘 나오는 그런 배달 업체를 보시면 다 안에 직원 없어요. 다 기계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그런 그렇죠.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이제 취재가 많이 되고 유튜브에도 많이 또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는 좀 우리의 관점을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킨도 사실 로봇 파리 튀기잖아요. 네. 뭐 치킨 뭐 로봇 파리 튀긴다고 해서 치킨 맛이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장 자체는 더 확대가 됐으면 됐지 사실 좀 줄어들기는 어렵다. 그 기반에는 이제 인건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시장 연평균 벌써 36%씩 그러니까요. 맞아요. 계속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적용처가 넓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뭐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예.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도, 요리도, 서빙도, 배달까지.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2차 전지도 올라갈 때 뭔가 피부에 직접 투자 포인트가 접한다를 느끼는 게 주변에 전기차가 많아지면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느끼는데 서비스용 로봇이 바로 우리랑 가장 피부로 와닿는 투자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성호 부장님 보면은 우리 서비스용 로봇이 가장 눈에 보이고 가장 발전할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궁금하고 관련된 뭐 가장 좋게 보는 기업도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의 서비스 로봇이 이제 옆 주변에 많이 보이고 있는데 식당만 가도 이제 로봇이 서빙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글로벌리하게 보면은 이 서비스용 로봇 시장에서 제일 앞서가는 건 유럽입니다. 유럽의 이제 서비스용 로봇 개수가 400개가 넘는데 이게 아시아 대비 2배 정도가 되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유럽이나 북미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일단 서비스 로봇을 앞서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지금 뭐 이렇게 여러 뉴스들은 나오지만 아직 여러 단순한 그 기술들 수준의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로봇을 지금 출시하는 상황이라서 네. 제 생각에는 이 로봇 산업을 국가적으로 좀 키우려면 대기업들의 좀 더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로봇 기술 수준이 아직 선진국 대비 한 8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부가 같이 지원을 해서 대기업이 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개정안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결 지어 보면요. 배달 로봇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렸습니다. 이렇게 개정안이 계속해서 빌드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외 로봇 투자 포인트도 궁금해요. 어떻게 다른 투자 포인트 전략 이곳에서도 잡아갈 수 있습니까? 실외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행자의 지위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관련돼서 이제 로보티즈라는 업체가 사실 일개미라는 이 로봇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배달 라인 자체가 보통 2km 안에서 좀 보통 다 진행이 되는 편인데 거기서 지금 일개미라는 로봇이 자율주행 로봇인데 이게 이제 10에서 한 15km 정도의 속도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벌써 50대나 이제 좀 탑재를 한 상황이고 네. 이게 2월 달에 보행자의 지위를 가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만약에 요거에서 배달료가 싸진다라고 한다면 네. 우리가 특정 업체들을 이용했을 때 지금 배달료가 굉장히 비싸다는 부분으로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상용화 부분에서는 좀 빠르게 이뤄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이런 법제처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수요단에서 이게 배달만 잘 되는 게 확인만 되면 사실 굉장히 빠르게 가격이 짜장면. 그쵸? 예를 들어서 1,500원에 배달해준다 한다면
로봇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네요. 그런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이게 어떻게 빠르게 보행자 지위를 갖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추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또 임성호 부장님은 여기에 또 관련된 기업으로 얘기를 해주시겠다고요? 아, 예. 그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주로 많이 이제 주목하시는 뭐 레인보우라든지 두산 로봇 이제 큰 기업들 있는데 사실 그 아진 엑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게 이 종목이 시총이 1,000억이 아직 안 되는데 그 주가가 거의 오른 게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모션 컨트롤 쪽에 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에도 이제 납품한다는 뉴스가 있어서 한번 이제 과거에 급등했다가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 로봇이라는 거는 결국 의료용이 됐든 서비스용이 됐든 뭐 산업용이 됐든 간에 결국은 이 모션 컨트롤의 이 핵심 기술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서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간략하게 또 설 연휴에 대한 포지션도 여쭤볼까 합니다. 네. 지금 로봇주 시세 일단은 이렌시스, 에브리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접근은 다소 어려워요. 설 연휴를 앞둔다면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라고 판단하면 좋습니까? 사실 뭐 이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 연휴를 너무 네. 감안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하락장이라면은 우리가 진입 포인트를 굉장히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승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시기를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요. 기업을 결국엔 잘 골라야겠죠. 어느 기업들부터 이제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좀 쏠릴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뭐 감속기라든지 로봇들이 결과적으로 많아지게 되면 최대 수혜를 받는 쪽이 있지만 이쪽은 아직까지 보니까 수급이 그렇게 쏠리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선별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보유 전략도 좋다로 정리해보겠고요. 고영과 아진엑스텍이 관심 기업으로 거론됐습니다. 오늘도 개장 도와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